스카이 천사 도시농부 오늘도 인문학 5강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날씨도 무덥고 힘든 하루가 계속 연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장맛비가 있고 난 뒤에 다시 어,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날씨에 건강도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활기찬 하루를 또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문학 5강을 맞이해서요. 스카이 천사 도시농부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문학 4강 이 말이 씨가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또한 씨알이 안 먹힌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이란 이 말을 상대방에게 내뱉음으로써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마치 성인군자처럼 인자하고 모든 이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성인군자처럼 보이지만 사이비와 같아서 그 마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잡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유교 경전에서는 이런 말씀을 어, 벼와 잡초 또한 사이비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 경전 법구경에서는 욕심을 가진 사람을 잡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좋은 시와 가라지로 표현했습니다.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고요. 이런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6가지에서 7가지 행동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경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또한 이런 것은 농부의 이치로 표현한다면 주경야동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밤과 새벽에 이와 같이 어, 책을 읽고 그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대로 낮에 활동함에 있어서 그것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주경야독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매일같이 경전의 말씀을 읽고 악한 자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난 시간에 인문학 4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좋은 시인지 가라지 시인지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할 수 있었죠. 그러면 오늘은 농부가 또 시만 좋은 시만 또 가꾼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씨가 뿌려진 장소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이 장소에 따라서 완전 또한 결과물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 보이신가요? 제 뒤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저희 집 옥상 텃밭인데요. 옥상 텃밭을 지금 열심히 잡초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밭을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오토밭으로 지금 가꾸는 모습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밭을 가꾸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오토밭을 가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이 밭을 일구고 또한 밭을 가느냐에 따라서 씨가 잘 자라느냐, 잘못 자라느냐,
그게 또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가 뿌려지는 이 장소에 따라서 씨 작물 또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진다 했죠. 그래서 그러면 나라는 이 말의 씨앗이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상대방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이 상추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화면에는 지금 씨앗 하나가 보입니다. 씨앗 하나가 보이는데요. 네, 씨앗 하나가 보이죠? 시금치 씨앗입니다. 시금치 씨앗, 시금치 씨앗이 보이는데요. 시금치 씨앗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시금치 씨를 뿌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시금치 씨를 이렇게 밭에다가 뿌립니다. 이 밭에다가 뿌림에 있어서 이 시금치 씨앗도 중요하지만 밭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이 씨가 뿌려지는 이 장소, 밭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씨가 말이라 했기 때문에요. 말이 뿌려지는 그곳은 바로 무엇이냐? 밭입니다. 자, 이제 밭인데 이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밭이다 해서요. 마음심의 밭전자 해서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가 이 말의 씨앗을 뿌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씨앗이 자라는지 그것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씨가 뿌려지는 이 나무, 아니 씨가 뿌려지는 이 밭이 어떤 밭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농부가 옥토밭으로 일구어진 밭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밭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밭도 있는데요. 쭉 살펴보면 어떤 밭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화면은 새가 나오죠? 비둘기 새가 나오는데요. 비둘기 새 한 마리가 지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지금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씨앗은 유채꽃에 있는 씨앗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길가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씨앗은 당연히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씨앗을 누가 먹게 돼요? 짐승이라든지 이런 새라든지 이런 어, 종류의 짐승과 새의 종류들이 와서 이 씨앗들을 먹어버리게 되죠. 이런 것은 어차피 합당하지 않겠죠. 이런 데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겠죠. 이런 밭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밭이 있냐면 예. 자, 보시면 음, 이런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잡초는 또 생명력이 너무 세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농부가
농부가 이렇게 뿌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곳이 바로 잡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초에 대해서 잠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잡초의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농부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거나, 또한 씨앗을 온 사방에 퍼뜨리거나, 세 번째는요, 뿌리가 뻗는 경쟁에서 다른 작물을 기어이 밀어내고 혼자 살려고 하는 근성이 아주 대단한 존재가 바로 잡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들은 이 중에서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잡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잡초들은요,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도 잘 자라는 게 잡초의 특징입니다. 질경이과에 속한 작물이라든지 벽과 중에서도 가라지, 이런 벼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 가라지 종류의 잡초가 바로 이런 데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바위 틈 사이에서도 자라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나무들도 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는 작물들도 있는데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이렇게 저절로 심지 않더라도 잘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잘 자라는 작물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뭐 이롭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이제 바위 틈 사이에 발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작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모두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이제 본인도 상처를 주고 다른 작물들도 힘들게 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나무예요.